네,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먼저 오늘 두 사람의 모습부터 보고 자세히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너무 먼 것 같기도 참 어려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공조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준석 대표님께서 정말 왜 우리가 지금 특검을 해야만 하고 이렇게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이 장소가요. 당 대표실에서 문 하나만 열고 나오면 등장하는 최고위 주로 하는 그 회의실이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회의실이다 이렇게 많이들 부릅니다.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였잖아요. 당에서 나간 지 한 3년쯤 돼서 처음 들른 회의실이라고 하네요. 3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각 당의 상징색을 뜻하는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요. 하나 눈에 띄는 게 뒤에 이제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백드롭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국민의힘의 어떤 주로 내미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백드롭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파색이 없는 문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백드롭까지 교체를 하고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현정 위원, 네. 오늘 두 사람 악수하는 모습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야권의 연대가 형성됐다는 측면들에서는 이제 의미 있는 만남이라 보여집니다. 원래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한테 요청을 했는데 전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 조국 대표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야당이지만 야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데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두 당이서 특검 공조를 하겠다는, 특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이제 예. 문제는 결국 실천이겠죠. 이제 지금 사실은 저는 좀 시기가 좀 실기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기가요 좀 너무 늦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통일교 특검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당시에 정말 이 불이 달아오를 때 두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시점이 좀 지났고 지금 이미 여당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일교 신천지 지금 특검을 하기로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야당이 연대한다 그러면 뭔가 어떤 투쟁력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합의를 한 거 보면 뭔가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측면 같아요. 왜냐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그랬는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거의 안 하잖아요. 예. 강제 수사를 안 한 거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지금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연대만 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크게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자칫 연대가 본인한테 손해될 수가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의 지난번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뭔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손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또 본인을 지지하는 극우 쪽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열을 상대하는 어떤 특검법이라든지 그런 이슈에 손을 맞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예전에는요 여기에 한 사람 더 넣어서 장한석 연대라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장한석. 장동혁 대표의 장을 따고 한동훈 전 대표의 한을 따서 이렇게 세 사람이 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왜냐면은 그때 통일교 특검부터 비롯해서 여권을 향해서 목소리가 좀 겹치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빠진 것 같고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 장성연대부터 좀 성사가 된 모습이네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사이에는 굉장히 감정적인 그러한 그 간극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갑이고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까? 예. 현직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손 내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징계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그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는 서로 간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 5개월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제1야당인데 자꾸만 쪼그러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지지율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이러다가 지선에서 폭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외연을 넓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개혁신당 가지고 이번 지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기초단체장이라도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과 연합하거나 아니면 연대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는 서로 간의 그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거대한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진짜 모든 힘을 다 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금 뭐 야당의 정치인들은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이렇게 두 대표가 오늘 손을 맞잡았는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요. 가처분 신청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안에 하나 윤리위원회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중징계를 내리거나 이래 된다면 이 자체는 일단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네. 가처분 신청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법도 그게 인용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 되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봐라고 허용했던 지도부의 책임이 있는 거죠.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정성국 의원의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5번 모두 각하 또는 기각이 됐었고요. 정성국 의원의 얘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만약에 징계를 좀 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가처분을 낼 텐데 인용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동학 최고, 이 주장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이준석과는 다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조작된 근거, 그 근거를 가지고 본인을 지금 이 처분하려고 하는 그 당의 시도 자체가 지금 위법적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은 당 게시판을 누군가가 IP 2개로 뭐 한 사람이 했건 두 사람이 했건 5사람이 했건 한동훈 가족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했건 간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게시판에 여론 조작을 했다. 그래서 당의 업무 방해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상 한동훈 68년생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글처럼 묘사해 가면서 실제 그거를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빌미를 너무나 많이 줬고 조작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민 그 근거가 조작됐다. 이게 조작 대 조작의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명분을 지금 얻게 된 거고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명분을 내주게 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법률 다툼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당에서 정치적으로 그냥 해결을 하면 됐을 일을 이게 무리하게 지금 법적 문제로까지 끌고 가게 되면서 실제로 처리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저는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의 이 무능력함, 그 도대체 왜 괴롭힌 거지?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왜 했지? 이러한 아마 비난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3위 소식까지 만나봤고요.